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휴일인데 날씨가 뭐 그 지난주에 최강추위였죠.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그래도 제가 걱정했는데 날씨가 그래도 뭐 한 영하 17도 15도 하다가 영하 2도 이러니까 뭐 따뜻하죠, 여러분들? 네,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오늘 좋고 잘 오셨고, 여러분들 그 예고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예고드린 대로 일부는 그 개정세법과 절세전략 특강을 하는데, 올해 그 저 자료를 여러분 봐주셨지만 양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올해 그 새 정부가 바뀌면서 그 부동산 정책을 많이 그 쏟아 놓는 바람에 그 개정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 근래에 이렇게 개정세법 내용이 많은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정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또 많이 추렸어요. 개정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그 좀 많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했다가 그 좀 뺐습니다. 빼고 추렸고, 그래서 추렸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절세와 관련한 또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가 저 좀 길게 할 거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세법하고 절세 전략 요게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정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수험생분들도 계시는데, 그 요번에 29회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잘 들으시면, 자, 여러분들 그 시험에 또 제가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내용도 있고요. 또 실무자들을 위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 길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본우 교사가 아마 한 3시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그 법률 강의 좀 하고요. 그 2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이제 톡앤톡으로 여러분께 토크 콘서트처럼 질의응답 할 건데, 저는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생 관련한 질문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궁금한 거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구본우 변호사는 또, 몸값이 또 비싸서 또 이렇게 자주 여러분께 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법률적인 거, 민사적인 것도 그렇고, 형사적인 것도 그렇고, 형사적인 건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했던 법률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쉬는 시간에 어떤 걸 내가 평소에 궁금했는지 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할 것을 질문할 거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따가 마지막 3부에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봅니다. 거기 공인중개사 실무자 및 수험생을 위한 2018년 개정세법 특강이요. 2018년 개정세법 및 문재인 정부 시대 절세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뒤에 많이 있어요. 일단 먼저 개정세법부터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양도소득세를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대한 그 개정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많이 모였을 때 절정에 달았을 때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페이지, 자, 펴입니다. 1페이지 펴시면, 자,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정리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 후.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이거 벌써 다 까먹고 공부했던 분들 다 까먹으신 거예요, 벌써? 이건 기본인데. 자, 여러분 이거 기본인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부동산 등을, 주식 빼놓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죠.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무조건 뭐가 적용돼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우리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적용되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얼마? 0.0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근데 자, 그 예정신고를 근데 신고기한 내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우리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한으로 하죠. 자, 그럴 때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인데, 근데 이제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 네 개까지 만약에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면은 가산세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양도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요, 개정 이유는 뭐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하고요. 현행은 지금 가산세 감면 왼쪽을 보시니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자, 우리가 이제 수정신고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신고기한 지났는데도 뒤늦게 이제 신고를 해요.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러면서 자수해서 강명 찾으면 과소신고가산세 원래 10%잖아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인데 그거를 이제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정신고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자,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정신고를 했다 그러면 요거 50%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과소신고했던 거 과소신고가산세 원래 10%잖아요. 거기에 자 50%를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적용됩니까, 여러분? 예? 10%에서 절반이니까 5%지. 이런 거를 띵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소신고가서 50% 감면해주고 또, 만약에 6개월 초과 1년 내 수정신고라면 20%를 감면해줘요. 또 그 다음에 원래 10%에,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초과 2년 내 수정신고라면 10%를 감면해줘요. 자, 그렇게 감면해주고, 또 우리가 기한을 신고 제도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기한 지났지만 뒤늦게 이제 신고하는 건데, 자, 기한을 신고, 요거는 신고기한, 무신고 가산세 이제 깎아주는 건데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자는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자, 감면을 해주는데, 자, 그럴 때 몇 프로 감면해 주냐. 일단 보시면, 요거 1개월 내 만약에 신고기한이라서 1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를 했다면, 자, 20% 적용되는 거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요거 20%를 감면해 줘요. 요게 이제 작년 2017년 요 개정세법 내용이고요. 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이런 규정은 원래 종전 규정이고요. 새로 신설된 게 그 50% 감면 그래가지고,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 협력 의무 위반 가산세 요거 이제 한 경우에 요거 깎아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쪽을 봅니다. 개정안에서 중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기한이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요때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오른쪽 맨 아래요.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자,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기한까지 만약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자, 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주냐?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 줘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원래 있지만, 자, 특별법 같은 그런 거죠. 요 규정이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규정이 원래 있지만 특별법처럼 자, 요게 예정신고 기한 내 만약에 예정신고를 자, 무신고했다. 자, 그랬다 할지라도 만약에 확정신고 기한 내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만약에 신고를 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깎아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느냐? 원래 이제 요거 그 20%가 적용되잖아요. 무신고가산세 20%, 그 다음에 무신고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자, 과소신고했을 때 요 10% 적용되잖아요. 10%. 요 가산세, 자, 절반을 깎아주니까 50%를 감면해주니까, 자, 요 감면해주니까 몇 프로 적용된다는 겁니까? 무신고했을 때는 몇 프로? 10%. 무신고했을 때는 그러니까 10% 가산세만 적용되고, 자, 10%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을 때는 몇 프로요? 5%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요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규정만, 원래 이제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요 규정만 있었고, 자, 이게 없었는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만약에 안 했다. 자, 그랬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적용되는 가산세, 자, 이렇게 절반 50%를 감면해줘서 이렇게 가산세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절세의 기본이 뭐냐면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게 일단 그 절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신고기한을 지난도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내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래서 자, 신고기한을 지키는 게 절세 팁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이제 뒤늦게라도 여러분들 예정신고 만약에 기한을 어떻게 하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제 막 질문하는 거 보면
듣다 보면 예정신고기한을 지났어요. 예정신고기한에 무조건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 쓰는데 그걸 도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뒤늦게 그랬다 할지라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기한에 어떻든 간에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 저 깎아주니까 그래도 좀 더 절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둡니다. 자, 예정신고기한을 내가 어떻게 하다 지났다, 여러분 고객 중에서도,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났다, 그랬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못했어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라도 해야 돼?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부터 5월 30일까지 자,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깎아준다, 50%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자,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모이셨으니까. 항상 제 수업에는 수업 시간에도 원래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하죠?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켜시고요.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뭐, 저기, 이제 그 합격하신 분들은 뭐 이제 간만에 또 강의장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이게 근데 또 습관이 안 돼 있죠. 공부할 때는 또 한 50분, 뭐 3시간 앉아 있는 건 또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또 공부 안 하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또 이렇게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면 실무교육 들을 때 굉장히 지루했죠, 여러분들? 자, 그런 것처럼 또 앉아있으면 지루할 건데 스트레칭도 가끔씩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여러분 보니까 아까 그 1번은 적용 시기는 2018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신고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그 적용 시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다가 이거 보다 보면 적용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용 시기를 잘 여러분 나중에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셨어도. 2번 봅니다. 국세 우선하는 채권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가 있죠. 자,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해서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그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 누가 우선해서 이제 그 매각대금에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다 만족을 시키면 먼저 가져가세요. 전 내일 가져갈게요. 뭐 이러시지. 근데 모자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순서를 정해놨죠. 그럴 때 민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우선하는지 뭐 배우지만,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하고 그런 거 배우지만, 자,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죠. 매각대금에서. 그럴 때 다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보다 더욱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외가 거기 현행해가지고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집행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체납처분비라든가 공익비용, 그러면 강제 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공익비용인데, 이런 것들이 또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또 가등기에 있어 담보된 채권이라든가 또 소액주택이나 상가 임차보증금, 종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임금채권이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3개월, 세용 3개월을 넘는 일반 나머지 기타 임금채권은 이제 피담보채권과 좀 이제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데, 어떤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그래서 여러분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같으면 고지서 발송일을 자 법정기일로 합니다.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추가된 게 오른쪽에 보시면 개정안이, 나머지는 이제 요까지는 똑같고요.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따라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 요것도 이제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것도 꼭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적용 시기는 뭐 2018년 1월 1일 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페이지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요. 4페이지 보시면 그 두 번째로 이제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 1번부터 봅니다. 여기 혹시 수험생분들이 좀 얼핏 눈에 띄시는데 29회 시험 보실 분들이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개정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특수관계인간 부담보증여 취득 관련 세율 체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 이유 보면 특수관계인간 그러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자, 우리 법령에 정하는 그 특수관계자예요. 그래서 친족관계가 있거나 등등 그런 특수관계인간의 부담보증여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1항과 12항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불명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부담보증여요. 일단 부담보증여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부담보증여는 여러분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하고 관계돼 있고 또 절세하고도 뒤에 이제 관계가 돼서 뒤에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만약에 어떤 토지나 어떤 뭐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자, 여러분 공부했던 분들은 생각나세요? 시험에서 중요했던 건데. 자, 5억짜리 토지를 갑이을한테 증여할 건데 을 너 받을래? 내가 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아유 그래? 야 근데 내가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런 미친 사람 없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자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여러분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은 요거 3억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갚아야 돈 3억 원을 자, 증여자 갚아야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 보죠. 그래가지고 증여자한테 요 3억 채무 인수액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죠.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요 부담보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증여자가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3억 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그래서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요 이외 자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5억에서 3억 뺀 얼마요? 2억 부분에 대해서 얘는 2억 부분, 2억 원의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니고 2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자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세 문제는 이거예요. 취득세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돼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가 이제 계산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럴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요거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자, 전체 5억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부과되는데 다만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요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요. 자,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 취득세? 4%. 자, 이런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봐서 세율이 정되고, 근데 수유증자는 이제 증여세가 이제 부과되고 또 부과되면서 2억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입장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봐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자 채무인수액 이해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봐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요. 자 무상취득 그러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받아 기부받으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 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정돼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기존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도 이거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얘네들이 만약에 부담부 중에 했는데 얘네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갑이 만약에 아버지고 만약에 을이 아들이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 규정이 없었거든요. 요게 자 이럴 때는 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 무상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유상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봅니다. 왼쪽을 보니까 현행이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담보증여시 취득세 자 적용세율. 먼저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무상자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배우자 직계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뭐로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7조 11항이었고 이제 두 번째 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유상 취득으로 인한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럴 때 주택을 만약에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세율이 적용되죠. 무상 취득 시는 몇 프로? 3.5%. 그런데 개정안을 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오른쪽 부담부 증여 시 특별 규정인 제11항을 일반 규정인 제12항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가지고요. 땡땡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준비속으로부터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11항을 적용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취득으로.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때 수증자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유상 취득한 것을 보는데 만약에 자,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요? 증여로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거 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율을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담부 증여인지, 자, 특수관계자 외자 간의 부담부 증여인지, 요거를 구별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를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걸 말씀드립니다.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아이고, 옷을 좀 벗어야 되겠다. 자, 봅니다. 예? 어떤 거요? 증여세 5억으로 간주하냐고요? 아니죠. 자, 증여세는 아까 금방 설명드렸어요. 자, 증여세는 이거 톡앤톡에서 있다가 자, 보세요. 증여세는 자,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계산되는데 다만 세율이 달라요. 전체가 아니라 자, 채무인수액 상당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봐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하고 근데 취득세 이렇게 한다. 증여세는 자, 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만 공짜로 받은 거니까 2억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만 뭐로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한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또 보시면 5페이지 아래 보니까 3번에 보니까 여러분요. 자, 취득세 아니구나. 2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2번부터 한번 봐야죠. 네, 2번. 자, 5페이지 2번부터 봅니다. 합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세율 특례 규정이 있는데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두 개 세목을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어요. 그럼 절차 간소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통합을 시켰는데 2011년도부터 근데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돼야 안 되고 똑같아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례세율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개정 이후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권 해석을 통해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자,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합유물 분할에 따른 특례세율.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자, 0-3식에 그래서요. 표준세율은 2.3%예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2.3%예요. 2.3%. 자, 그런데 2.3%인데 근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종전 지분을 초과하지 않고 그냥 공유물을 분할했다.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돼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요. 이게 1,000분의 22%인데 이걸 뺀 세율을 적용해요. 이 특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시험에서 물어보면 2.3% 이렇게 하라고 수강생들 강조드리는데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하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를 뺀 세율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0.3% 세율 정도 됩니다. 근데 요번에 추가된 게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자 똑같이 공유물 분할과 똑같이 표준 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프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된다? 0.3%만 적용됩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공유물 분할과 똑같이 이 특례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0.3% 적용합니다. 결론만 놔두세요. 잘 모르겠는 분은. 자,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자,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면세점 이하 면세점이 자 취득세 면세점은 요 공부했던 분들 우리 저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가격 얼마입니까? 50만 원 이 과세잖아 이러면서 배우는데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예. 자 그럴 때요 자 보세요 취득세 제척기간은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딱 정해놨는데 그랬을 때 취득세 같은 지방세 제척기간 사기쳤다 몇 년 동안 자 발벗고 살 수 없다 10년 무신고했을 땐 몇 년? 7년 기타 일반적으로 몇 년? 5년의 제척기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취득가격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고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을 시켜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가지고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취득세는 2%를 내고 등기할 때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 시 등록세 2% 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몇 프로요? 4%입니다. 주택 빼놓고 농지 빼놓고 자 그러면 이 4%에는 옛날 등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 4%를 내는데 그 외 사항이 이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랑 통합이 돼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자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뭐 토지 지목 변경 등 이런 거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도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2%를 냈어요. 또는 지금 같으면 이제 제척 기간이 만약에 보세요. 예전에 자 만약에 14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를 2014년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니면 요번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만약에 1월에 자, 이게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취득했는데 취득세가요. 이게 면세점에 적용되거나 아니면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거였어요. 면세점 적용되거나 제척기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요. 그 후에요. 제척기간 만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아니면 옛날에 요건 이제 취득세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지금 요거 같으면 면세점 적용되거나 제척기간 만료됐다.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등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등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요번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자, 그럴 때 공짜로 등기 등록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부과돼요? 등록 면허세가 부과돼요. 이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이제 자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당연히 제척기간 만료했으니까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고 면세점 적용되니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만 부과됩니다. 요때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되는데
개정 이후 여러분이 자 보시니까 과세형평 및 세목통합 취지를 고려 부가 제척기간 경과 및 면세점 이하 물건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 그래서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등록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제척기간 만료했거나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니까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하도록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내야 돼요. 이런 때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그냥 피곤했구만. 어젯밤에 그냥 벌써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졸고 계시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늘 할 것도 많은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6페이지 보시니까 적용 시기는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취득세는 만약에 이미 옛날에 취득세는 냈거나 아니면 취득세는 부과될 수 없는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만약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등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등록면허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전 등기, 건물 신축했어요. 만약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해요. 그럴 때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 관련한 등록세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외 사항, 등록면허세는 재산공개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만 부과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동산을 주택 같은 것을 취득했는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봤잖아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그런데 등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매로 만약에 지금 취득하면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데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경우에 등기만 해야 돼요. 등기는 해야 돼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1,000분의 20 2% 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런데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요게 이제 좀 규정이 미미했어요. 좀 미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했었는데 요 규정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거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그럴 때 주택이었다 그러면 요거 세율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록면허세 세율이 자,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2% 세율이 적용되는데 요거를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는 자, 1%, 2%, 3% 거기에 보세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걸 세금으로 한다. 그 말은 1% 적용될 때는 절반을 깎아주니까 등록면허세 몇 프로만 받아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수강생 아산에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있잖아요. 저한테 등록면허세를 공부하는데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0.8%, 소유권 이전 등기 1,000분의 22%막 이렇게 하면서 등록면허세 세율이 나오니까요. 그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요. 이거 취득세로 갔다며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올 수 없는데 왜 여기 규정이 돼 있나요? 그랬는데 자 등기만 할 때 관련 사항이에요.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2010년도까지 어떤 부동산을 사람이 취득했는데 이때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걸 등기만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요때는 이제 뭐가 부과되냐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 요게 만약에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이어가지고 1%, 2%, 3% 적용되는 요런 경우에 자, 등록면허세를 요거 50%를 자,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0.5% 6억 이하일 때,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1%, 자,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하면 1.5%요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깎아준다. 자, 그래서 시행은 이미 됐고요. 자, 넘어갑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자, 7페이지 보시니까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권자는
특광시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과세권자가 되고요. 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런 게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약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자,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고요. 대부분의 소득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자,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거기 납세지에 관한 거 개정된 거 한번 쭉 봅니다. 원래는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거주자일 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개정안이 보니까 뭐 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에 관한 것도 이렇게 쭉 한번 6번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 공부했던 분들 또 공부하고 있는 분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해야죠. 예?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리죠? 자, 그것처럼 근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요거 이제 신고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넘기시면 8페이지 세율이 나오는데요. 세율이 나오는데 그 세율은 쭉 이어지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있다가 이제 세율을 보면 그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에 전부 다 10분의 1로 지방소득세에 적용된다는 거,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득세가 개정이 돼가지고 세율이 6%부터 자, 몇 프로까지요? 42%까지 우리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그럴 때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0.6%부터 4.2%까지 이렇게 쭉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따 양도세를 보시면 되고, 9페이지도 보시면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우리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10% 자, 가산하고 그 다음에 3주택자는 20% 가산한다는 건 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알고 계신데, 자, 그럴 때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거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10% 추가하면 얘는 1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1% 추가하고, 자, 3주택 이상자 기본소득에다가 양도세가 20% 추가되니까 얘는 몇 프로? 2% 추가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냥 읽으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로 가시면 11번 봅니다. 11번을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자, 11번 보시니까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가 징수세액이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여기 수험생 계신 분들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29회 시험에.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시험에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중에 7, 80%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 안 나오면 다음 해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식적으로 또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도 10페이지 보시니까 11번 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가 징수세액이 조정되는데 개정 이후 고지서를 한 해에 주택분 같으면 7월달, 9월달 두 번 자 부과하죠? 자, 두 번 고지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자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징수하는데,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반 그 국민들 중에서는요, 7월달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 사람이 냈어요. 9월달에 주택분 고지서가 날라오면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항의 전화하고 있잖아요. 막 원래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편리상 나눠서 내라고 하는 건데, 반씩 나눠서 내는 건데 왜 또 내라고 하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는 전화가 아직도 계속 많이 온답니다. 국민들 중에는. 근데 제가 항상 또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수업 시간에 주택분 재산세는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제 10만 원에다 이게 20만 원 이제 바뀌는데, 20만 원을 넘게 되면 7월달, 9월달 거기서 두 번 날라옵니다. 그런데도 꼭 9월달 되면 가을에 진짜예요.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요, 학원별로는 아닌데 저한테 배우는 수험생 전체로 따지면 꼭 한두 분씩은요, 아니 해마다 작년에도 봤어요. 꼭 한두 분씩은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교수를 찾아와서 녹화해 교수, 예? 그러면 음료수 이거 드세요. 아, 예,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교수님. 아, 예,
고지서 고지서 꺼내는 뭘 꺼내나 보면 있죠?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있잖아요. 교수님 제가 분명히 여름에요 재산세 냈거든요 이거. 또 고지서 날라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합니다 항상. 그럼 진짜 꼭 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도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야기 되는데, 그래서 그 액수를 또 요새 뭐 물가 상승도 그렇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좀 올렸어요. 그래서 자, 주택분 재산세는 원래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해서 두 번 구조 날라오는데, 요게 이제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산수세기에 부가징수할세기 10만 원 이하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조례로서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금액을 올렸습니다. 얼마로요? 20만 원으로. 자,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페이지 보시면 12번에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분할 납부요. 자, 분할 납부. 자,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분할 납부는 요 기한 변경된 것은 수험생분들은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또 자, 나오는 건데, 다만 실무에서는 글쎄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 집은, 자, 여기 우리 실무에 오신 분들, 우리 실무 개정세법 특강, 우리 절세인력 특강, 자, 오신 우리 랜드프로, 자, 여러분들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손을 들면 좀 쪽팔리니까, 자, 윙크를 저한테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자, 윙크. 예?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했던 얘기도 해주는데, 그래서, 아니, 실제로요, 근데 서울 강동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 자, 빽빽히 들어차이는 속에서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윙크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없죠? 그래서 진도원한테 이렇게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떤 사장님 한 분이 헛기침해가지고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자, 500만 원 넘게 내는 건 뭐 쉽지 않고, 자, 그런데 어떻게간에 분할 납부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나서 여태까지는 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7월 31일이 자, 만약에 납기다 그러면, 납부 기한이다 그러면 7월 31일 지나서 45일이니까 9월 중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개 말일을 납기로 대부분 머릿속에 통념적으로 박혀 있잖아요. 말일 날 내는 거. 그런데 말일까지로 기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요? 일반 국민들이 헷갈린다고 이것을 월말에 끝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 지나서 45일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자, 개정안을 봅니다. 당초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그러면 7월 31일이 납부 기한일 때는 요거 지나서 건축물분이라든가 주택분 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로 이제 9월 30일로. 자, 만약에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다 그러면 자, 토지분이라든가 주택분 나머지요. 자, 그러면 9월 30일까지면 이제 요거 자, 언제요? 11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 월말로 바뀌었다. 이런 거. 수험생은 중요한데 실무적으로는 글쎄요, 500만 원 넘게 낸 분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자, 어떡하냐 알아둡니다. 월말로 바뀌었죠. 2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분납기한. 그 다음에 13번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생 사항은요. 요건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요건 요번에 지금 1월 지금 며칠 날 요거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에요, 이게. 그 입법 예고 중이라 아직 법이 안 바뀌었는데 법률이 아니라 지방세법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건 시행령이라 국내의 의결로 통과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입법 예고되면 특별한 어떤 논란이 되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다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이라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요번에 따끈따끈한 개정 내용, 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범위 명확화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을 뭐 드리진 않을 거고 한번 보세요.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점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런 건 시험에서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항상 여러분 취득세 과세 문제, 취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인데 비상장법인 잘못 떠안았거나 내가 아는 지인이 요거 만약에 비상장법인 요 주식 좀 만약에 명의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거나 아니면 내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살게 되는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항상 그 취득세 과세 문제를 잘 따져봐야 돼요. 취득세 내고 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요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 개정 이유 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 아닌 자가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제 개정 내용을 봅니다. 과거에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 제외.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과점주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생각나세요? 만약에 과점주주였어요. 자,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주 아니게 됐어요. 다시 주식을 30%를 취득해서 70%가 됐어요.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죠. 요 사례에서 몇 프로? 10%를 과세합니다. 그런 건데 만약에 요게 원래 이런 건데요. 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60% 보유하고 있다고 과점주였는데요. 자, 60%를 양도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빵 프로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만약에 70%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한 주라도 안 갖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 표준 범위 명확화 그랬는데요. 제 개정 이유 한번 봅니다. 공유물 분할 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과세 표준 적용 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기존의 소유 지분을 빼고 새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서 봅니다. 제 개정 내용 한번 봅니다. 그럴 때 공유물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 시가총액으로 해서 취득세가 계산된다는 거. 자, 여러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갑 60% 그 다음에 을 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다가 4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공유 지분으로 취득할 때는 자기의 그 공유 지분 취득할 때 지분가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서 60%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취득세가 각각 갑과 을에게 부과됐을 겁니다. 자, 그랬다가 요거를 갑 단독 소유로 만약에 갑 단독 소유로 하게 됩니다. 자, 단독 소유로.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종전에 갑은 60% 원래 있었던 거 이거를 빼고 40%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과세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 시가총액에 대해서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계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원래 60% 갑 60%를 40%였었는데 이걸 갑 단독 소유로 했어요. 갑 단독 소유로. 단독 소유. 그랬을 때는 취득세를 종전에 60%는 빼고 40%에 대해서만 추가 취득한 거니까 요것만 취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데 전체 가액에 대한 것을 시가총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화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것은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특별히 크게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종전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골프영권 같은 거 기한을 연장했을 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냐? 새로의 기간이 기한이 연장된 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때를 취득 시기를 했었는데 요 규정을 삭제했다 뭐 그런 얘기를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뭐 크게 뭐 실무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13페이지 뭐 6번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자 7번 중과세 대상 고불확장의 범위가 나오는데 상가 하시는 분들 있죠? 상가 실무 하시는 분들, 상가 쪽 주로 하시는 분들은 잠깐 요걸 좀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지방세법 28조 제2항 개정안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재개정 이유 봅니다. 중과세 대상 고불확장의 조건. 우리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잖아요. 자,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고급락장 그러면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그런 게 고급락장인데 그럴 때 그 개정 이유 한번 보세요. 중과 대상 고급락장의 조건으로서 유흥적계공원의 범위에 남성 적개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 발생했는데 호스트바 같은 거 그런 건가요? 호스트바? 네, 그런 것을 떠올리시면 되죠. 제 개정 내용 중과세 대상 입법 취지 및 과세형평등 고려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남성 적개권도 유흥 적개권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보완됐다는데 여러분 그 고불확장의 범위가 어떤 건지 자세히 이렇게 쭉 나와요. 룸사롱이나 뭐 이런 것도 면적 기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가하시는 분들은 법령을 좀 참조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자 그럴 때는 임대할 때 애초에 그 취득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 미리 그 고불확장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세금을 중과세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얹어서 임대료나 다 산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고불확장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실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이 어떤 거냐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범위 개선 이게 어떤 거냐면 제 개정 이유 한번 보세요.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요 상속으로요 무주택 1가구가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요.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 취득세는 자, 특례세율이 정돼요. 그래서 특례세율이 정돼가지고 어떤 세율이 정되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상삼팔 2.8%고요.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면 0.8% 세율이 정돼요. 특례세율 정돼가지고 실제에 의해서 실제로는 0.8%. 자, 그럴 때 이 1가구 1주택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 취득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배우는데 어린 철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친구 학교 갔다 와도 친구 만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인데 나 그 집에 가족이야.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집은 만약에 내가 무주택 1가구를 나중에 장성해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집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내가 부모님 돌아가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봐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이 특례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0.8% 세율이 정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요 내용 개정 내용은 예를 들어서 1가구 요걸 판단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자,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 부모님이 원래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택을 내가 무주택자예요. 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 주택을 자 부모님 소유의 이 1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조부모가 있어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종종 규정에는 자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 이거를 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 집에 그러면 이걸 적용받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택이 있었으면 그랬는데 자 요거 이 부모로 한정을 했어요. 1가구에 자 부모로만 자 그래서 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본인인데 여기가 30세 미만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동일한 세대원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러면 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부모로 이제 여기를 한정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일단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재개정 이후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상속인은 조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정되는 것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같은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 범위를 부모로 한정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택이 있었어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봐서 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주택이 있어도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뭐 됐고요. 나머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15페이지 종부세에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건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쭉 나오는데요. 요 요건 그 신설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다 설명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쭉 한번 요거 나중에 임대주택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시간이 좀 그런데 16페이지 넘어가시면 SLB 그 리츠라고 그래가지고 SLB라고 해서 세일 앤 그 리스백 그래가지고 세일 그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앤 리스 빌리는 거죠. 백 다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원금 못 갚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은행에 돈 빌렸는데 원금 못 갚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택을 여기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LH에서 공동 출자한 리츠에서 그것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해주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금 은행에서 돈 못 갚는 사람에 대해서 자 여기 주택도시기금이나 LH 공동 출자한 리츠에서 세금이 아니라 이 돈을 못 갚는 사람, 이 사람의 주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빌려줍니다. 임대해줍니다. 뭐 그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시면 그 어떤 건지 그 기준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 그런 게 쭉 나와 있죠. 거기서 요 주택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일단 잠깐 보세요. 17페이지가 이제 거기 보니까 아유 제목이 어떻게 저거 내가 눈이 밤에 작업하다가 눈이 어릿어릿해가지고 2016년, 2018년 이제 6하고 8월 이걸 이게 어리더릿해가지고 6이 8인지 이게 2016년도부터가 아니라 제목이요.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주요 개정 내용 정리로 2016년을 18년으로 고쳐놓고요. 자 이제 또 요거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국세기본법 또 그 다음에 지방세법의 그 개정 내용들 우리가 이제 자 워밍업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개정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건데 잠시 여러분이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양도세 또 절세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지 마시고 자,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 그래서 자, 잠시 후에 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